더불어민주당은 어제 단합을 선택했고 오늘 변화와 혁신을 선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하루하루 변화하고 하루하루 국민에게 다가갈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저 우상호를 통해서 통합과 혁신으로 수권정당의 길을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을 겸허히 따르겠습니다. 또한 저의 당선은 한국 정치에 새로운 정치 세대의 전면 등장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당내 모든 세력과 소통하며 단합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 분 한 분이 빛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 민주주의, 한반도 평화를 위해 강력한 야권 협력을 추진하겠습니다. 새누리당, 국민의당, 정의당과 함께 국민을 위한 민생 국회를 선도하겠습니다. 20대 국회가 대화와 타협의 정치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국회가 되도록 협력하겠습니다. 국민의 고통과 불안을 덜어드리는 제20대 국회 제1당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네? 질문 있으시면? 상대당 정진석 대표나 박지원 대표하고 같이 빌려주신 경우 있으십니까? 평가를 보내주시는 상대방. 정진석 대표님하고는 같이 해본 경험은 없고요. 그러나 그분이 정무수석을 했을 때에 대화 관계를 원만하게 풀었다고 하는 평가를 선배들에게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합리적이고 대화와 타협을 중시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지원 원내대표님은 같은 당에서 오랫동안 같이 활동하면서 그분의 능력과 성품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두 분 다 대화가 충분히 통하는 분들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요. 앞으로 원내 제1당으로서 그분들과 함께 국회가 생산적인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데 함께 협력하겠습니다. 질문 해주시죠. 네. 중국경제 연정진입니다. 네. 19대 쟁점 법안이 좀 남아있는데 이걸 앞으로 어떻게 좀 처리하실지 끌고 가실 건지 아니면 19대 안에서 좀 해결해 보실 건지 거기에 대한 생각을 좀 해주십시오. 다른 당과 다르게 저희 당의 19대 국회 마무리는 이종걸 현 원내대표께서 책임을 지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대 국회에 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입장이 아니다. 이렇게 좀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 옥시 사태 관련해서 청문회나 국회를 생각하신 거예요? 옥시 사태는 굉장히 오랫동안 그 소비자들의 피해를 외면했던 기업의 무관심, 또 정부 당국의 감시 소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빚어진 참사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만, 구체적인 문제는 앞으로 20대 국회가 개원할 때 저희 당내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대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마이뉴스 박정우입니다. 네. 아까 다른 당 대표들하고 대화 타협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보면 박지원 대표도 그렇고 정진석 대표도 그렇고 정치력이 강하다, 캐릭터가 강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우상호 대표가 끌려다니는 거 아니냐 라는 우려가 될 수도 있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분들의 정치력이 이미 검증돼 있고 또 출중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우상호의 정치력은 아직 히든카드 아닙니까? 앞으로 보시면 오히려 숨겨진 정치력이 더 무섭다 이런 걸 보여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원내 제1당의 위험에 걸맞게 개인적인 입장에서가 아니라 제1당의 원내대표로서 당당하게 협상하고 협력하고 국정을 주도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당선이 가능했던 요인 어떤 점이 우상호를 선택하게 된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또 원내 수석 부대표로는 어떤 분을 생각하고 계신지. 제가 오늘 우리 당은 변화와 혁신을 선택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그것은 누가 보더라도 저보다 선수도 위고 나이도 더 많으신 분보다 가장 젊은 후보를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기존 정당의 노련한 원내대표와 차별화해서 변화를 꾀해보자고 하는 우리 당선자들의 의지가 보여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의 주 지지 기반은 초선 의원이었기 때문에
그 초선 의원들이 그 변화의 의지를 주도하지 않았는가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당 원내직은 아직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에게 좀 약속한 바가 없기 때문에 개파와 또 뭐 이런 지역 이런 걸 넘어서 가장 적임자를 조만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제가 당선될 줄 몰랐기 때문에 염두에 둔 분은 아직 없습니다. LG의 박준호 기자. 네. 대표님은 여러 번을 하신 걸로 아는데 네. 언론과의 소통을 통화 방안이라든가 별도로 생각해 주실 수 있는 여러분들은 아마 언론과 가장 잘 소통할 수 있는 원내대표를 모처럼 만나신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다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앞으로의 흐름과 또 발생한 현안에 대해서 그때그때 친절하게 설명드리고 또 여러분들의 협조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협력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마 적어도 언론 친화력에 있어서는 아마 제가 비교적 뛰어나다는 것을 아마 잘 아시고 계실 것으로 알고 계십니다. 한 번만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간에 네. 해운조선 구조조정 이슈는 뭐 상대방과 어떻게 풀어가겠다는 생각을 시작하시는 거죠? 이 구조조정 문제는 사실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은 지금 정부가 이 구조조정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 자체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이 부실이 어느 정도이고 부실이 어디에서 발생했으며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이 전혀 없습니다. 갑자기 양적 완화라는 말만 툭 꺼내놓고 저는 이런 방식으로 어떻게 국민의 동의를 받아서 이 부실을 털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겠는가 하는 점에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 구체적인 대처 방안은 아직 19대 국회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20대 국회가 대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역시 우리 동료 의원들과 또 전문가들과 상의하고 토론해서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한데 이후에 또 방송 스케줄이 네. 상임위 문제 아까 전에 교문이 분리하는 문제 얘기하셨는데 네. 추가로 분리할 계획이 있으신지 상임위원장은 어떤 거 요구하시는지 사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9대 국회, 18대 국회, 특히 19대 국회에서 교육위원회와 문화위원회가 통합되면서 상당히 심각한 병목 현상이 계속 발생했습니다. 교육 이슈에서 여야 정쟁이 시작되면 문화 이슈에 관련된 모든 법안과 쟁점이 묻혔습니다. 또 두 번째, 각 당마다 인기 상임이다 보니까 너무 많은 의원들이 여기에 집중함으로써 사실은 적절치 못한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3당 체제도 됐고 그런 측면에서 상임위를 신설하든가 다른 부처와 통폐합하든가 하는 형태, 다른 위원회와 통합하든가 분할하든가 하는 방식으로 교육위원회와 문화위원회는 분리하는 것이 훨씬 더 생산적인 국회에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자주 뵙는 걸로 하고요.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뭐 한 가지 더 하셔도 됩니다. 저는 프레스 프렌들리. 네, 말씀하세요. 네. 저기 정책. 네. 아니 이쪽에서 먼저. 예. 네, 저 한결 여쭤봤어요. 네. 제가 앞으로 국회 끌어가시면서 대통령이라고 앞으로 끌어가고 있는데 박 대표님은 어떤 분이 좀 바꾸시는 게 좋을지. 지금 당대표님 말고요. 저는 우선적으로 지금 당대표님하고의 협력관계를 굳건히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드러났던 몇 가지의 저희 당 관련 보도들을 보면 당의 최고 지도들 사이에 소통과 이 대화가 좀 부족했던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김종인 대표님과의 진솔한 대화 이런 걸 통해서 우리 당의 앞으로의 변화 방안들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전당대회는 제가 지금 원내대표 되자마자 타기 전당대회에 적절한 후보를 거론하는 것은 원당치 않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으로 하던가. 네. 물론 정책위의장이 당대표께서 정하는 건데 그래도 앞으로 호흡을 맞춰야 될 중요한 위치에 있으신 분인데요. 좀 어떤 분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구상을 하십니다. 인사권에 관한 문제는 이 당 대표가 원내대표와 협의하여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것도 역시 당 대표의 인사권에 관한 문제라
제가 먼저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 그럼 이 정도면 뭐 웬만한 현안은 다 말씀드린 것 같으니까. 그러죠? 네. 자, 앞으로 우리 여러분들 저하고 1년간 많은 이제 대화를 하고 또 같이 계속 만나게 될 텐데,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셨지만 어제 연석회의에서 보였던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모습은 분명 과거와 차별화된 모습입니다. 하나의 이슈를 회의 시작 30분 만에 그렇게 정리하고 회의를 종료할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은 가능하지 않았던 정당이었습니다. 저는 하나하나 변화해 나가는 모습, 그리고 오늘 무게파, 개파도 없는, 밀어주는 조직적 세력이 없는 그런 우상호가 당선된 것도 이것은 또 하나의 변화의 조짐이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이 변화의 의지, 그리고 이런 선택들에 대해서 좀 의미 있게 다뤄주시고 분석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더불어민주당이 변했구나, 바뀌었구나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하나 차분하게 우리 원내를 이끌어가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이런 점에 대해서 잘 좀 협조하고 보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상호 신임 원내대표의 기자간담회가 끝났습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앞으로 각 당의 원내대표의 협력과 대화를 통해서 국회를 잘 이끌어 나가겠다. 그리고 일당 원내대표로서 주도권을 갖고 일을 해 나가겠다.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대변인으로 오랫동안 활동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강점, 그리고 언론인과의 소통을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자신이 이번에 원내대표에 선출된 것은 그런 젊음, 그리고 어느 계파에도 속하지 않은 그런 참신성을 높이 샀다,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자, 오늘 더민주의 원내대표 선거, 우원식 후보가 1차 투표에서는 4표를 앞섰지만 2차 결선 투표에서는 우상호 원내대표가 7표를 앞서서 신임 원내대표가 됐습니다. 앞으로 1년 동안 20대 국회를 제1당으로서 이끌어갈 텐데요. 새누리당의 무소속 의원들이 복귀하면은 1당은 바뀌겠지만 어쨌든 20대 국회에서 제1당의 원내대표로서 이 전국을 주도해 나가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자, 이렇게 각 당의 원내대표가 이제 다 선출이 됐죠. 어제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그리고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도 어제 추대가 됐습니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미리 선출이 돼 있었고, 이제 우상호 원내대표도 선출이 되면서 정당 원내대표들이 이제 다 세워졌습니다. 여소야대 정국, 협치가 안 되면, 대화 타협이 안 되면 어떤 것도 풀어나갈 수 없는 그런 정국인데요. 제가 아까 우상호 원내대표한테 물어봤던 각 당, 특히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나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그동안 여러 가지 정치력을 발휘했던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우상호 원내대표가 주도권을 넘겨주고 휩쓸려가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도 일각에서 들리고 있는데요. 그것을 잘 해나가겠다, 걱정하지 말라라는 우상호 원내대표의 얘기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마이 TV 생중계 오늘 아침부터 원내대표 선출 그 선거 생중계, 그리고 우상호 원내대표의 기자 간담회까지 계속 보내드렸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연휴 뒤에 다시 또 팟짱 생중계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